기어이 오늘이 오고야 말았군요. 왜 그것이 나여야 되는지 눈물이 나왔죠. 은퇴한 순간에 후배들이 그 환송회를 하는데 올라가 있다가 이 혼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벼랑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 그 느낌, 그 기분 그대로죠. 잠이 안 와요. 불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글프죠. 그저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아온 삶. 아이들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왜 내가 몰랐지? 굉장히 가슴이 뛰고 그 설레이는 마음에 옛날에 가졌던 그 두근거림, 뭔가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누구든 오늘은 다 초보다. 그런 거에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청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새벽 출근길. 직장 대신 특별한 여행에 나선 이들이 있는데요. 오늘 하루 시인이 되어보는 탐방 여행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트로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같이 가니까 좋고요. 처음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설레서 잠도 못 잤어요. 오늘 시인으로 살아보는 날이니까 사색의 시간을 갖고 자신한테 몰입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인생 2막을 앞둔 중장년들인데요. 오늘 하루 시인의 눈과 마음으로 찾은 곳은 조선의 여류시인 헌안설원과 허균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탐방에서 얻은 사진과 느낌을 담아 각자 글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강릉 속초하면 설악산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인문여행을 올 수 있는 기회가 참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와서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사전에 이 장소와 인물에 대해 공부를 하고 나선 길입니다. 안 하고 오면은 사실 감정이 없잖아요. 그냥 이 집 모습, 뭐 풍경이 아름답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상하게 꽃이 아름다운 걸 봐도 좀 슬픈 느낌 있잖아요. 왜 조선의 여자로 태어나서 시집 잘못 간 것 때문에. 흔히들 삶에 부대끼어 감성이 메말라 간다는 중장년 시기. 모처럼 젊은 날의 촉촉한 감성에 젖어봅니다. 헌안설원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꽃다운 나이에 미래에 산 그 꿈을 좀 키우지 않았을까? 시집 와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 삶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애잔한 마음도 들고 이 솔밭에서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에 앉아봤습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 가까이 이건 안경을 벗어야 돼. 내가 바라보는 것들의 깊이 없이 너의 깊이가 있느냐. 깊고 넓다 모든 표면이여. 그렇지 않느냐 샘물이여. 정현종. 책갈피. 모처럼 펼쳐본 시집. 마지막으로 시를 읽어본 게 언제였는지, 또 여유로운 풍경도 새삼스럽긴 마찬가지인데요. 너로 하여 이 세상 밝아오듯 너로 하여 이 세상 차오르듯 홀로 있음은 이미 있음이 아니어라. 바쁘게만 살아온 지난 날.
이제 3개월 됐어요, 퇴직한 지. 근데 그 3개월이 진짜 엄청 길게 느껴져요, 저는 진짜로. 예, 일하던 갑자기 슬퍼지네. 일하던 그 기간이 이렇게 있다가 쉬니까. 이렇게 담쟁이, 길, 빈 의자에 테이블 이런 거 그런 위주로 많이 찍었거든요. 3개월 동안 있었을 때 그 느낌 같은 게 좀 허전했던 거, 왠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지금 조금씩 채우는 그런 거. 그 허전한 마음들을 글로 채워보려 합니다. 마음은 아주 풍성하게 감성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걸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요. 정성껏 내린 컵교의 나눔 속에 비어있는 그 따뜻함이 아름다운 카페를 만들어낸다. 어느덧 덩달아 시인의 감성으로 젖어들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합동으로 이제 글을 쓰고 사진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단독 드립을 하듯이 단독 작품도 만들어내고 싶어요. 중년의 참가자들 중에는 이미 시인의 꿈을 이룬 이들도 있습니다. 기다림. 기다리다 기다리게만 한 적이 있다. 대상에 대한 미움보다 기다림 자체를 위안 삼아 오래 기다린 적이 있다. 은퇴 후 공인중개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하며 오랜 시인의 꿈도 놓치지 않았다는데요. 멀리서 그 자리를 또 지켜본 적이 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글 쓰는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공장을 해서 돈을 벌 테니까 저보고 시를 쓰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고 글도 쓰고 싶어서. 유명하지는 않지만 저의 글이 남는다는 건 개인적인 역사하고 추억이니까 그 자체로도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책을 쓰고 또 그런 기억들을 남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쓴다는 건 여전히 어렵기만 한데요. 평상시의 일상에서 또 새로움을 겪게 되는 그 기회의 신호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의 일상이 글이 되고 시가 되고 그림이 되고 그렇다는 거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중장년들에겐 글쓰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솔직한 내면과 만나고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 오늘도 살아 우리 곁에 숨소리 들려준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게 더 큰 목적이겠죠. 시적인 글을 한 줄이라도 생각해 봤다는 거 자체가 좀 뭔가 해봤다는 것 같아요. 진짜 저한테는 큰 용기예요. 뭔가를 저의 생각 이런 거. 저는 솔직히 남의 생활도 관심이 없고 제 생활을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일절 안 하거든요. 그냥 일단 했다는데 의미를 두려고요. 처음으로 했다. 이처럼 새롭게 인생 2막을 펼치려는 중장년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요. 전국 17개 지역에 마련된 중장년 청춘 문화 공간입니다.
40세 이상 중장년분들이 퇴직 후에 갈 곳이 없는 부분을 착안을 해서 이렇게 센서 공간의 일부를 청춘문화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청춘문화공간에서는 기존의 일자리 지원 외에 다른 문화활동과 커뮤니티 활동이 주가 되는데요. 주로 문화활동에 대한 부분이 다양한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장년분들이 굉장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장년들은 어땠을까요? 퇴직하고 앞으로 죽는 삶을 좀 더 어떻게 좀 재미있게 그리고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인문학 분야도 있고 또 재산에 관련된 것도 있고 다양한 분야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저희들은 살아내기 바빠가지고 그런 걸 많이 못 접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삶이 좀 더 앞으로 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남아있는 생에 조금이라도 후회가 없이 그러고 싶어요. 자발적인 소통과 문화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들으면 내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정리가 되고 정립이 되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언제든지 배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고자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답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강원도 춘천의 심심산골. 이곳에 도시에서 내려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꾼 이가 있는데요. 자연음식 연구가인 서미순 씨. 그녀의 음식엔 자연 그대로의 건강함이 넘칩니다. 이게 무슨 맛이에요? 이럴 것 같죠? 얘 재료가 느껴지니까 고급진 맛이 나오는 거야. 근데 밖에서 양념 많이 한 것들은 양념 맛이 돼버리니까 얘 맛을 몰라. 그 식재료나 자연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음식 못해. 그녀의 정원에 은퇴 이후 전원 생활을 꿈꾼 중장년들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작아. 그리고 너무 춥고 덥고. 기농인지 귀촌인지 그리고 내가 의미를 어디다 두는지 의미가 중요해. 이때 딱 이때예요. 이 또한 중장년 청춘 문화 공간에서 마련한 하루짜리 인문 탐방 프로그램인데요. 내 살갗으로 느껴지는 뭔가를 한번 느껴보세요, 진짜로.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지경이 너무 멋있어. 지역이 깃든 이야기와 자신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 자유로움을 뭔지 아직까지 못 느껴봐서 어떤 자유로움을 찾아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귀촌이나 시골에서의 삶이나 자연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삶이나 지식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배워가고 싶어요. 그 배움이 예전에는 학교 공부 위주였다면 이제는 내가 진짜 궁금하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거기에 중점을 둔 그런 배움을 지금 하고 싶어요. 인생 2막이라는 게 거대하거나 대단한 의미로서 무겁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가벼운 여행을 통해서 그 의미를 모색해보자라는 취지로 귀촌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이분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이 장소에 모시고 온 거죠. 특히 도시에선 접하기 힘들었던 자연 풍광과 그 자연에서 얻은 생명력 넘치는 음식들을 통해 심리적인 치유와 힐링을 얻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전원주택을 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떠올랐고요. 자연과 함께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네.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 힐링이었기 때문에. 네. 한 도서관의 미디어 창작실. 강릉 인문 탐방에서 만났던 최정민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개인 방송 운영자로 활동 중입니다. 잠잠하게 우리의 삶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막 이렇게 아무튼 노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생기잖아요. 안티 댓글 때문에 되게 마음 아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태여 저걸 왜 할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방송을 마치 직장 생활하듯 편집 교육까지 받고 일주일에 한 개씩 새 동영상을 제작할 정도인데요. 슬로건을 가진 우리 신중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신중년들이 잘 걸릴 수 있는 병이라든지 예방활동, 그런 예방활동을 위해서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구독자도 250여 명 수준이지만 얻는 게 있다는군요. 개인 방송을 막상 해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렇게 배워서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 자체가 보람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집할 때 방문을 살짝 열어보면 혼자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헐, 좀 도와줘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충성했던 24년, 임원 승진도 빨랐지만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조기 퇴직을 맞았습니다. 대책 없는 도중 하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선 사회적 관계도 딱 끊어지고 우선 수입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 또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은 그런 막막함, 땅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 그 충격이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20년 넘게 직장 살면서 휴가도 제대로 한 번도 안 가고 회사에서 자기가 없으면 회사가 막 망할 것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박스 하나를 들고 집에 와서 끝이에요. 직장 생활이. 근데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일주일 동안 안방에 이제 그때는 책상에 안방에 있었는데 벽을 보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 속에 이러다 남편이 자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처절하게. 다시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남편도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은퇴 후 자영업과 각종 자격증에 도전하는 한편 중장년 청춘 문화 공간을 알게 돼서 부부가 함께 여러 인문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인생 후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다 나를 딱 떨쳐놨을 때 새로운 것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어요. 발견하고 많이 그 속에 접어들었고 거기서 많이 나의 삶의 패턴을 많이 확장시켰죠. 내가 가진 것을 좀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될 것. 이제 인생 2막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다 알차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충남 공주의 한 연수원. 인생 2막을 고민하는 100명의 중장년들이 모였습니다. MBTI를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잘 알면 그 고비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 최정민 씨도 이번 캠프에 참가했군요. 이날 중년의 참가자들에게 큰 위로가 된 강연이 있었는데요. 나이 들어가는 것, 친구와 멀어지는 것, 어떤 변화와 상실. 우리에게는 늘 새롭고 낯선 일이 다가온다. 우리 모두 살아본 적 없는 오늘이라는 시간의 초보자이고 계속되는 한 삶은 늘 초행이다. 특히 이번 캠프의 목적은 지난 삶을 돌아보는 것.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원하는 게 뭐였는지. 어려워요.
쓰는 것 자체를 평상시에 안 해보니까 쓴다는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미리 묘비명을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또한 다가올 인생 2막, 즉 비욘드 라이프 플랜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갖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 세대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잊혔던 나의 꿈, 나의 뭐 특기, 이런 것들 즐기면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제 준비를 해보자는 거죠. 한편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같은 시기를 걷고 있는 또래 중장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위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 첫 서핑을 했었는데 저만 내면이 깊은 줄 알았는데 내면 깊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제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각자의 인생 2막을 위한 다짐들을 적어서 발표해 봅니다. 다시 노래 부르기. 목표를 지키며 살자. 새롭고 낯선 일에 도전하자. 현재보다 구독자를 5배로 확대해보자. 누구나 그럴 수도 있고. 더러는 소소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작은 것으로부터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나이 들면서 자꾸 줄어들더라고. 용기도 줄어들고 건강도 자꾸 안 좋아지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건강도 다시 생기는 것 같고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거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 그걸 시작할 수 있는 이제 힘, 용기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자. 누구든 오늘은 다 초보다. 그런 거에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2막은 누구에게나 낯선 길입니다. 하지만 불안함 대신 설레임을 간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청춘일 것입니다. Some days just seem so lonely, filled with the memories of a time I gave you all that you meant to me. Found was the door to new love. If I had not lost